네, 다음은 이제 법령과 지침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법령 지침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제 메인이 되겠죠. 이거 외에도 ISMS 인증 관련된 시험 출제 범위에 여러 가지 법령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전자정보법이라든가, 뭐 전자금융법이라든가, 뭐 신용정보법이라든가, 위치정보법이라든가, 뭐 클라우드 컴퓨팅법, 뭐 등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령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법은 결국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고, ISMSP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가 이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이거를 이제 근거로 이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두 가지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혹은 정보보호 관련된 이런 법령, 지침 관련된 규정들을 다 이 부분은 암기가 필요합니다. 뭔가 이제 법령 같은 경우는 이해보다도 좀 암기 쪽에 비중이 좀 높은 이런 영역이 되고요. 이런 각각 이제 법령 간의 차이점, 그리고 비교, 용어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숙지를 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주요 조항이나 숫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법령에 보면은 어떤 기간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뭐 열흘 이내로 해야 된다, 뭐 1개월 이내로 해야 된다, 뭐 3개월 이내로 해야 된다, 뭐 6개월 이내로 해야 된다, 뭐 등등의 이런 기간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인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임직원이 뭐 몇 명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뭐 일일 평균 이용자가 뭐 얼마 이상이거나 뭐 등등의 이제 인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매출 관련된 부분들, 전년도 연매출이 뭐 이제 100억 원 이상 뭐 이런 식의 이런 매출 관련된 등등의 이런 이제 기준들을 숫자로 제시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인증 기준하고 관련된 규정을 연계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 아까 이제 인증 기준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렸을 때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해당 인증 기준들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특정 법령에 혹은 특정 이제 지침이나 고시에 있는 내용들, 이거를 이제 근간으로 해서 인증 기준들을 도출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그 인증 기준에 해당되는 이런 법령의 조항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든 정보통신망법이든 아니면 그 하위에 시행령이나 고시에 있는 내용이든지 간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조항들이 이 조항이 이런 식으로 인증 기준에 반영이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이렇게 좀 학습을 하시면은 연계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법령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좀 주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법령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법령정보센터 law.go.kr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하고 상당히 친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령정보센터에서 법,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 고시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최근 법령부터 그리고 이제 예전 연역들, 예전에 이제 법령이 계속 개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서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개정이 돼가지고 현행 법령이 됐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뭐 정보통신망법이든 이런 법령들을 보실 때 실제 원문, 시행령, 고시 이런 것들을 안 보시고 그냥 해설서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 일단은 원문을 한번 전체를 한번 다 정독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만의 뭔가 요약 노트를 만든다든가 암기 노트를 만든다든가 해설서를 찾아본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학습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모든 원문은 최소한 한 차례, 사실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죠. 최소 이제 한 차례 정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 자료를 본다든가 아니면 본인만의 어떤 암기 노트나 이런 학습 자료를 만든다든가 라고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법령이나 지침 쪽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제 이 법령 지침 관련해서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ISMSP 심사원 관련된 시험 출제 영역에 들어가는 이런 법령들을 이제 공개를 해놨어요. ISMSP 키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출제 영역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법령들을 출제 범위로 하고 있는지 다 공고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해당 공고된 이 법령들에 대해서 법령정보센터에 대한 링크를 다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제가 링크는 하단에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법령들도 마찬가지 인증기준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암기를 하시는 게
그냥 이제 백날 그냥 법령만 쭉 원문만 봤을 때는 사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요 항목들, 주요 조항들, 주요 용어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암기를 하는 걸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기하기 위한 이런 이제 도구들을 이렇게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법령 원문에 원문인데 여기에 이제 주요 용어들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주요 용어들 이런 부분들을 가려놨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명 처리를 함으로써 이제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모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뭐라고 하느냐? 가명 처리한 거를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이런 이제 정보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추가 정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이렇게 추가 정보 없이는 원문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런 정보를 가명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용어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 뭐 참고로 뭐 다른 용어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용어들 물론 이제 법령 특히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이제 학습을 이전에 한 차례 이상 하셨던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용어들이죠. 개인정보를 쉽게 이제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개인정보 파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서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주요한 용어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가려놓고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오버하면은 롤오버를 하면은 나타나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원문을 한번 다 보신 다음에 내가 얼마나 암기를 하고 있는지 주요 용어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학습할 때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출제 법령에 관련된 부분들 암기하셔야 된다. 그리고 암기하신 다음에 이런 이제 암기 도구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얼마나 이 법령을 잘 암기를 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자주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 자주 틀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내가 좀 암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본인만의 이제 암기 노트를 만드는 거를 요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이제 법령 관련된 부분들, 암기 비중이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보안 기술 쪽인데, 이제 보안 기술 쪽은 일단 출제 비중 자체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근데 준비하기에는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영역이죠. 이제 이 러닝 커브가 상당히 높은 요 부분이 바로 이 기술 보안 쪽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어떤 보안 기술 자체 단독으로 어떤 특정 기술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자체가 이제 50문항 중에서 출제 비중이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어떤 용어의 개념을 물어본다든가 어떤 보안 기술에 대해서 물어본다든가 라고 하는 거는 사실 10문제 안쪽 10문제가 채 안 되게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제 보안 기술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지만 결함 사항을 이제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 중에서 이런 이제 보안 기술들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이렇게 좀 융합이 돼가지고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방화벽 이제 룰셋을 주고 이런 방화벽 룰셋을 쫙 주어지고 해당 방화벽 정책을 보건데 여기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 찾아내라 라는 형태의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럼 이거 자체는 어떤 방화벽 룰셋에 관련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지만 해당 방화벽 룰셋을 내가 해석할 수 있어야 이게 네트워크 흐름을 어떤 식으로 차단하고 어떤 식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이제 유형들의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안 기술 쪽 관련된 부분들이 꼭 이 보안 기술 단독 문제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암호학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네트워크 그리고 이런 이제 고전적인 기술 보안 이런 영역들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방화벽이나 VPN이나 아니면 운영체제 관련된 뭐 정보보호 솔루션이나 혹은 인프라 보안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신기술 관련해 가지고 클라우드 쪽
특히나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이나 뭐 블록체인이나 아니면은 가상화 같은 이런 신기술 보안 쪽 관련된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기술들에 관련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이런 이제 정보보호 관련된 다른 특히나 이제 기술 보안 쪽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이런 다른 이제 자격 수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를 하시고 활용하시는 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고요. 특히나 이제 보안 기사 아니면은 뭐 시습이나 사실 이제 보안 기사 쪽에 좀 실무적인 이런 기술 보안 관련된 문제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 보안 기사를 이제 준비를 하셨거나 보안 기사를 취득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ISMSP의 이제 보안 기술 쪽 관련된 부분들을 학습하는데 상당히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기술 보안 쪽 관련된 내용들이 뭐 보안 기사 수준 이상의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안 기사를 내가 취득을 했거나 준비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ISP 관련된 이제 보안 기술 쪽 이쪽 부분들도 상당 부분 커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 신기술 관련된 부분들 클라우드라든가 뭐 블록체인이나 가상화 같은 사실 이제 보안 기사 쪽에서도 이제 신기술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간혹 출제가 되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실무적인 수준까지의 이제 그 정도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라서 이 정도 이제 클라우드 신기술 보안 쪽 관련된 부분들 이 정도 부분들은 좀 별도로 좀 따로 좀 학습을 하시면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밖에 이런 이제 보안 관련된 이제 자격 수험서 뭐 이런 거 외에 추가적으로 참고할 만한 이런 내용들이 그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방법 상세 가이드 이제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하위에 있는 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상세 가이드를 이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인프라 보안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취약점이라든가 혹은 요즘에는 이제 신기술 관련해서 뭐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운영체제, 네트워크, 뭐 DBMS, 신기술 등등 이런 다양한 인프라 보안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은데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방법 상세 가이드 내용들을 한번 다 쭉 정독을 하고 이 내용을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이 기술 보안 특히나 이 기술 보안 쪽에서도 인프라 관련된 보안 쪽은 상당 부분 다 커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취약점 점검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방법 상세 가이드 요 내용들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키사에서 배포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서, 안내서들, 가이드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내용들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취약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기술 문서들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것도 독학하실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이제 관련된 이제 가이드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URL은 따로 정리를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타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이제 패시브 스킬, 내가 이제 지식 영역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제 기본 역량 중에서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든가 뭐 속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단기간에 내가 준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확 이 능력치가 높아지는 그런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평소에 내가 어떤 뭐 전공 서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긴 장문의 이런 이제 문제들, 지문이 긴 이런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접해봤다라고 하는 게 아니면은 단기간에 이제 이 역량을 확 올리기는 어렵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이 ISMSP라고 하는 이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ISMSP 제가 시험 봤던 때는 ISMS였죠. ISMS 시험을 처음 봤을 때 사실 이제 아무 사전 정보가 없이 그냥 시험을 봤어요. 그냥 시험을 봤는데 이 지문 길이라든가 이제 문제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사전 준비가 없이 사전 정보 없이 시험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정말 되게 당황했습니다. 문제지가 거의 이제 책 한 권을 이제 문제지로 이렇게 주고 문제를 보니까 막 지문이 한 페이지 빽빽빽 돼 있고 어떤 상황들이 쫙 주어져 있고 증적들 그리고 정책 문서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문제가
객관식 한문항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험에 이제 고배를 마시고 일단은 이제 한번 이제 그 문제 첫 번째 시험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 유형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지문이 이 정도로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때 좀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볼 때는 거기에 이제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제가 좀 사전에 좀 미리 좀 어떤 유형들의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미리 알았더라면은 거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뒤늦은 후회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이제 문해력이라든가 아니면 속독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증가를 시킬 수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해당 문제의 유형들 이것들에 좀 익숙해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지금 이제 모의고사라든가 이제 출판된 이제 문제집 이런 것들이 좀 몇 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어떤 거를가 좋다라고 하는 거를 뭐 딱 찍어서 이제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뭐 좋게 문제들이 잘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출제 유형들을 상당히 좀 잘 반영한 그런 이제 모의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하시는 게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 이제 그 모의고사를 보실 때 이 모의고사 자체에 어떤 점수 여기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출판 문제집 사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출판된 문제집을 서점에서 이제 몇 권을 봤는데 문제 유형들을 좀 잘 반영하긴 했는데 문제 보면 좀 억지스러운 그런 문제들도 좀 있어요. 이런 좀 억지스러운 문제들도 있어서 이런 게 꼭 시험 문제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비비 꽈가지고 이 정도까지 이제 비비 꽈서 나오나 싶은 정도의 그런 좀 약간의 좀 말장난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문제집이라든가 모의고사를 풀어보실 때는 점수 그 자체 여기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 유형이나 출제되는 토픽들 어떤 토픽들이 출제되는지 가령 이제 뭐 클라우드 쪽에서는 이제 어떤 기술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지 그리고 뭐 방화벽 관련된 쪽에서는 네트워크 관련된 어떤 지식들을 요구를 하는지 그리고 뭐 접근 허용이나 차단하기 위한 뭐 정책들 이런 것들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결국엔 이런 문제 유형과 출제 토픽들 이런 거를 분석을 한다. 나는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으로 접근하셔야지 뭐 이제 문제집 자체가 이거서 점수가 내가 좀 잘 안 나왔다 보니까 뭐 법령 쪽에 점수가 좀 잘 안 나왔네. 그런데 요 법령에 관련된 문제를 보니까 되게 좀 말장난하는 물론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거 이제 하나하나에 너무 이제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다. 요걸 나는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시간 관리 연습입니다. 내가 이제 모의사를 풀어볼 때는 그 정해진 시간 120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지문이 엄청나게 깁니다. 문제 지문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내가 이 120분 이내에 50문항을 모의사를 다 풀어보겠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간을 안배를 해서 시간 배분을 해가지고 문제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 문제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붙잡고 있어도 뒤에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는지 라고 하는 이런 시간 관리 연습을 하는데 활용을 한다라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집 자체의 뭔가 점수 자체는 물론 당연히 높은 점수가 나오면 좋죠. 높은 점수가 나오면 좋지만 점수 자체에 내가 너무 점수가 안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너무 또 혹은 점수가 너무 잘 나왔다. 그냥 내가 봐도 붙겠네. 이렇게 1위 1비를 할 필요는 없다. 라고 하는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유형과 토픽을 어떤 출제 토픽들이 나오는지 이거를 분석을 한다. 그리고 시간 관리 연습을 한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학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자신만의 학습 전략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하게 이런 스케줄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ISSP를 혼자 준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은 혼자 준비하면은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맞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고,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지, 요구되는 영향들이 이 시험에서 요구되는 영향들이 어떻게 다 다른지,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개개별로
이 각자 가지고 있는 도메인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업무 직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딱 자르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남은 기간이 지금 이제 7월 달에 시험 보는 걸로 2022년 7월에 보는 걸로 출제 공고가 났죠. 그럼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약 한 3개월 정도입니다. 3개월 가량인데 이 3개월 동안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내가 제가 이 시험 준비하시는데 뭐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면은 뭐 한 달 정도만 준비하면 돼요라고 해가지고 시험 기간이 지금 3개월 남았는데 그냥 1개월만 공부하고 2달 그냥 띵가띵가 돌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시는 분들도 없을 거고요. 반대로 뭐 처음부터 준비하려고 하면은 한 반년 잡고 6개월 잡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시험이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는 내년 시험을 준비하겠구나. 그리고 올해 시험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없겠죠. 일단 신청하시고 내가 ISMSP 이제 인증심사원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무조건 시험을 신청해서 보십시오. 더더군다나 시험 무료잖아요. 시험 응시료도 이제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보시고 이 어차피 동일하게 3개월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준비가 많이 된 사람이든 혹은 내가 이제 처음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든 간에 동일하게 3개월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해야죠. 시험 이 ISMSP 시험이 필기 시험이 대략 합격률이 5% 내입니다. 5% 한 4%에서 5% 정도 이렇게 사회가 평균적으로 한 4, 5%가 되는데 요 4, 5%가 되는 이렇게 좀 쉬운 시험이 아닌데 기간이 얼마가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이 기간 동안만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면은 이 5% 안에 드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남은 3개월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5% 안에 들기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만의 학습 전략 수립,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강점이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이 부분을 좀 빨리 식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 학습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하게 이런 스케줄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그냥 무작정 내가 뭐 인증기준을 안 내서 보고 법령 보고 그리고 문제 풀어보고 모의사 풀어보고 이런 식의 좀 그냥 이런 러프한 계획이 아니라 정말 최소한 뭐 1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주 단위로 내가 학습할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계획들을 한번 지금 당장 한번 쭉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이제 이번 주에는 뭐 하고 다음 주에 뭐 하고 3주 차에 뭐 하고 4주 차에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봐야 될 학습 자료들 어떤 것들을 보겠다. 아니면 아까 나왔던 그런 이제 VOD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청취를 하겠다. 그리고 내가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될 부분들 이렇게 주 단위로 내가 이제 학습해야 될 내용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할 내용들 가령 이제 뭐 암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특별하게 어떤 특정 주차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이제 학습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시험 이제 D- 며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주 단위로 이렇게 관련된 계획들을 학습 계획들을 쭉 수립을 해가지고 시험 보는 날짜에 맞춰가지고 학습 계획을 먼저 한번 수립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대로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은 3개월을 어떻게 하지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학습에 활용을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약한 부분들을 이제 최대한 보완을 해가지고 이제 시험 보시는 때까지 독학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의 결론이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스터디가 필요하다. 왜냐면 저도 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 것 좀 강의식 이런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스터디를 신청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